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리 케인은 30년 동안 지속된 2개의 기록을 경신하며 분데스리가 역사를 세웠습니다. 분데스리가 첫 시즌에 2골 이상을 8회 기록한 최초의 선수이기도 한 케인은 마인츠를 상대로 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독일 1부 리그 첫 해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옵타에 따르면 분데스리가 첫 시즌에 1963-64년 우베 실러와 프리드 헬름 코니에츠카, 1993-94년 토니 폴스터가 세운 이전 기록은 7회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8골 이상을 넣은 것은 이번 시즌 2번째로 분데스리가 역사상 1965-66 시즌에 MSV 듀스부르크만이 이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케인은 이제 34경기만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의 모든 대회를 통틀어 36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의 이전 최고 기록인 2017-18 시즌 48경기 41골을 포함해 이번 시즌을 자신의 경력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케인의 30골은 60년 전 독일의 전설 우베 실러가 1963-64 시즌 함부르크에서 세운 처녀 시즌 기록과도 같습니다. 9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케인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2020-21 시즌 세운 41골이라는 기록에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첫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레반도프스키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해리 케인의 분데스리가 첫 시즌 30골은 레반도프스키의 2014-15 시즌 17골과 마리오 고메즈 2009-10 시즌 10골을 합친 것보다 많은 득점 기록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왼발로 해리 케인보다 나은 선수는 리오넬 메시뿐이라고 믿습니다. 해리는 세계 최고의 피니셔입니다. 리오넬 메시를 제외하고 왼발잡이 선수 중에도 해리보다 더 나은 왼발잡이 피니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발로 안쪽으로 돌면서 공중볼을 잡는 홀드업 플레이 인지력, 회전하는 방식이 매우 뛰어납니다. 제 자신에 대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1월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토트넘에서 6개월 동안 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끝에는 빛이 보이지 않죠. 완전히 어두워 보이죠.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건강을 유지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김민재는 74분경 다이어와 교체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비며 게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바이에른에게 아쉬운 소식은 알폰소의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 또 다시 부상으로 마무리된 점입니다. 데이비스는 미드필더 근처에서 높은 공을 향해 도전하던 중 실반 비드머의 부츠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데이비스는 곧장 라커룸으로 향했고 앞니 2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경기 대승으로 인해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네요. 우리는 그가 양발과 머리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득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케인은 팀을 위해 뜁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마인츠가 경기장 전체에서 맨투맨 수비를 펼쳤지만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포지셔닝도 좋았고 볼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으며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는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90분 이상 매우 훌륭하고 일관된 경기를 펼쳤고 마침내 다시 많은 골을 넣었으며 물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건 클럽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즌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득력 있는 승리였고 이번 시즌에는 종종 그런 승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레버쿠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커리어 내내 항상 해왔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롤모델이자 훌륭한 인격체이고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의 코치가 된 것은 선물입니다. 그는 매주 그를 영입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어디에 배치하든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저는 오른쪽이든 미드필더이든 경기장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골대만 아니라면요. 그 외에는 어디에서든 플레이하는 것을 정말 즐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남은 시즌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세를 몰아 처음부터 끝까지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어려운 상대를 상대로 기회를 잘 살렸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고 팀으로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몇 경기 남았으니 더 많은 골을 추가하고 싶어요. 물론 자말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것도 기쁘고요. 자말이 제 눈앞에 보였거든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어시스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말이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줘서 기쁩니다. 데리우트와 다이어의 언론 평점은 평균 2점이고 김민재는 짧은 경기 시간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바이에른에서 자신이 출전한 경기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34번째 경기에서 자신의 34번째, 35번째, 36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케인은 골대를 맞고 나온 고레츠카의 헤딩슛으로 추가 득점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최고의 장면은 무시알라의 5대1 골을 어시스트한 것이었습니다.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해 1대0을 만들었고 1분 뒤에는 고레츠카의 헤딩슛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와 2대0을 간발의 차로 놓쳤습니다. 케인은 고레츠카의 패스를 받아 3대1로 리드를 늘렸습니다. 이후 무시알라의 5대1 어시스트와 헤더로 7대1을 만들었습니다. 케인은 현재 리그에서 30골을 기록 중입니다. 팬들은 투엘이 경질이 결정된 후 더 편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멋진 선수 저에게는 홀란드보다 낫습니다. 케인을 왜 그렇게 증오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엘 감독 경질 이후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이 이어졌는데요. 이 두 경기 이전에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이 수준의 경기력을 2달만 더 유지할 수 있다면 투엘 감독을 경질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증명된 것이 있다면 이 팀은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조랑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공격 축구를 하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투엘 감독이 이 점을 미리 깨달았다면 감독직을 유지했을 것이고 우리는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이제 선수들은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마지막 몇 주간의 방학처럼 자유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오는 계약과 복귀하는 선수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음 감독이 지금 자신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즌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투엘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즌 내내 감독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소심해졌고 그것이 팀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이어에 대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이어를 욕했죠. 하지만 그와 그의 쌍둥이 형제 데리흐트는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그를 욕하는 유일한 사람은 PL 팬들입니다. 그는 서브 수비수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같은 빠른 선수들이 바로 옆에서 뛰면 여전히 걱정됩니다. 그때는 출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민재나 우파가 대신 출전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